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가 오늘 처음 열렸습니다. 예, 지방선거 이후에 현장에 나가 있는 김승환 전북교육감 연결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계시죠? 네, 회의는 끝났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지금 뭐 만찬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인터뷰하느라고 저녁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왔는데요. 그러면 전원이 다 모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교육감이신 장위국 교육감이 교육감 협의회장에 뽑혔다. 이것까지는 기사가 쭉 나와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오늘 논의에서 결론 내리신 게 우선 법외노조 관련 사항이 있다고요? 어떤 합의를 하셨나요? 법외노조 관련해서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 전임자 복직 명령을 내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날짜만 다르다 뿐이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다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거든요. 예. 그리고 교육부는 그 시한까지 설정을 해서 예. 복직하지 않으면 직권 면직을 시켜라. 그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렇죠. 네, 그 법적 조치라고 하는 것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논의한 것은 복직명령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고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그건 교육감의 권한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교육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말라. 교육감의 판단에 맡겨라. 예. 이런 합의를 오늘 이뤄낸 것입니다. 17개 시도교육감께서 네. 거긴 뭐 진보 보수 이른바 그렇게 분류되는 교육감들이 다 모이셨는데 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는 데는 뜻을 같이 하셨다.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17개 교육감 모두가 복직 명령은 한 거고요. 네. 거기에 따르지 않은 분들이 일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입니다. 네. 근데 그분들한테 직권 면직 하자 말자는 거에 대한 합의는 안 했습니까? 그런 합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는 하지 않고. 그거는 교육감들한테 네, 맡기죠. 근데 이제 대체적인 분위기가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예. 대체적인 분위기는 직권 면직까지는 안 간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교육부가 직무유기죄로 고발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그때는 법적 대응하는 것이죠. 17개 시도교육감이 함께요? 고발은 이제 개별적으로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개별적으로 법적 방어를 해야죠. 네. 하지만 17개 시도교육감께서 이 직권 면직 등등은 교육감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교육부한테 직무유기죄로 고발하지 마라라고 말한 것하고 같은 거네요. 네, 그 메시지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도 이 직무유기죄로 고발당했던 교육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워낙 많이 당해가지고요. 저는 그 전임 이조 장관 시절에 장관한테서 무려 7차례 검찰 고발을 당했습니다. 네, 그거 다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관이 한 번도 못 이겼죠. 예, 그게 뭐 대법원까지 간 사례도 있나요? 네, 대법원까지 가서 근 2년 8개월 걸렸는데요. 예. 그 사건은 전교조 시국 쓰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 의결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 징계 집행을 유보했다. 예.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당했고 예. 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징계하라는 교육부의 지시를 교육감이 따르지 않은 것, 네.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고 맞선 것, 이건 똑같은 거네요. 네, 그 당시 대법원 판결 핵심은 그겁니다. 직무이행 명령을 명령에 따르지 않는데 예.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형법상의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세월호 특별법 관련된 합의안도 있다고요? 네. 지금 세월호 특별법 논란이 국회 내에서도 있고 또 국민들 사이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진실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핵심적인 것은 특별법 속에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장치를 해라. 예. 그리고 희생자들을 어떻게 법적으로 예우를 할 건지 그렇죠. 그 관련 조항도 집어넣어라. 그게 수사권과 배상에 대한 조항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예. 근데 그 수사권, 기소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야 간 논란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예. 교육감들이 거기까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특별법 제정을 조속해달라. 예. 이걸 촉구하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거기에 근데 진실을 밝힐 장치를 뭐 이런 것도 좀 표현이 들어갔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표현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배상 부분도 언급이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교육감 되기 전에 원래 이제 법학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법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죽었으면 보상이겠지만 죽임을 당했으면 그 배상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고요. 그리고 뭐 대통령 면담을 추진한다 이런 그 추측성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그런 말이 있긴 있었는데요. 네. 일단 그건 뭐 중요하지 않다. 대통령 면담을 해서 우리가 특별히 뭐 어떤지 알 것도 없고 예. 그 정도는 교육부와 관계에서 예.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얼마든지 좋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예. 그리고 시도교육감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국회 교문위원회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필요한 어떤 액션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대통령 면담까지 이용할 필요가 없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일 텐데. 그렇습니다. 국회가 교원노조법을 개정하면 사실 이 논란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완전히 원인이 사라지는 것이죠. 원인이 사라지고 사실은 이제 저 자신도 노조 전임자 복직을 시키라는 그 교육부 지시에 대해서 처음에 따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고려하면서 또 전교조가 나중에 복직하겠다고 그런 결론을 내리면서 저도 복직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8월 25일 2학기 시작하는 그 시점까지 복직해달라 이제 이 명령을 내렸는데요.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저로서 굉장히 부끄럽고 정말 교육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제가 했다고 좀 생각합니다. 자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한계 내에서나마 전교조가 여전히 노조로서의 실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판례 그리고 학계의 지배적 견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보호는 해줘야 된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향해 교원노조법 개정에 앞장서달라 이런 촉구 같은 건 안 하셨나요? 네, 오늘 12시에 국회 서른 교문위원장 초청으로 교육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나서서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교원노조법 제2조가 ILO 규약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더구나 ILO 가입국가인데 ILO 회원국이 ILO 규약을 위반하는 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이 어떤 입장이냐인데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도 이건 좀 법 개정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보이긴 보였었거든요, 과거에. 근데 왜 개정이 안 될까요? 아무래도 그 전교조에 대한 그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나. 전교조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통제 대상이다. 이렇게 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교조에 관한 일련의 조치를 쭉 관통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노조 와해 공작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 전교조 부분은 그 정도 말씀 듣고요. 자사고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또 쟁점의 하나 아닙니까? 오늘 시도교육감들은 그 문제는 뭐 협의를 안 하셨나요? 오늘 그 조희연 서울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 잠깐 이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서울과 다른 지역에 온도차가 있거든요. 자사고가 서울이 제일 많죠. 서울에 엄청 25개입니다, 자사고가.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거의 지금 고사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교육감으로서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지역으로 오면 그게 좀 약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교육 정책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이것이 서울만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봤는데 오늘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걸로. 그래서 서울 교육감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했습니다. 서울 교육감은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형식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그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합의가 된 사안이 있나요? 지방교육재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이 지금 누리과정을 정부가 국민에게 공약을 해놓고
그 실행은 전부 시도교육청에 또 넘겨버렸거든요. 네. 그것이 벌써 우리 전북교육청만 하더라도 몇백억 부담이 됩니다. 새로운 부담이.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육감이 됐던 2010년 이때 도교육청 자체로 쓸 수 있는 가용 자원이 전체 예산 대비 14%였는데 2014년 현재는 5%로 줄어들었습니다. 교육부가 계속해서 새로운 특별한 사업들을 만들어내면서 그 지방에 떠넘기고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지방 교육 자치가 설 땅을 자꾸 없애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있는데 그것을 교부율을 현행 20.27에서 25.27로 인상해달라.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것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의원 발의로 그렇죠. 국회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혹시 뭐 이른바 진보, 이른바 보수 뭐 이렇게 해서 조금 그 분위기가 껄끄럽고 그런 건 없었습니까? 네, 오늘은 뭐 그렇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 자신이 전북에서 교육감을 이제 두 번째 하는데요. 일을 하면서 실제로 제 머릿속에 나는 진보다 하는 의식이 없었고요. 오로지 모든 정책 판단 기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냐 여기가 판단 기준이었지. 진보의 가치를 놓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육감 선거는 여느 정치 선거와는 달리 유권자들이 판단을 상당히 자유롭게 합니다. 정당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북 지역만 하더라도 제가 얻은 표 중에 새누리 지지자 표도 많이 있고요. 또 새정치 민주라고 해서 지지자라고 해서 저한테 표를 주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거, 이것이 이번 선거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전북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뭐 정례적으로 열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정례적으로 열립니다. 얼마 만에 한 번씩이죠? 그냥 격월제로 열리는데요. 2달에 한 번?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